서울의 밤은 차갑고 비가 내리는 거리는 더 쓸쓸했다. 밀리는 집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쥐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밀리나,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인다.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귀에 쟁쟁했다. 미니와의 관계를 알게 된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쫓아냈고 밀리는 비를 맞으며 거리로 나앉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다. 이게 정말 끝인가? 하지만 밀리는 주저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112를 눌렀다. 도와주세요. 부모님께 쫓겨났어요. 제가 동성애자예요.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녀의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다. 밀리는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완벽하게 보였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갈등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그 감정, 여성에 대한 끌림. 그것을 숨기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미니를 만난 건 작년 여름, 회사 동료 소개로였다. 미니는 27살, 같은 회사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밝고 강한 여성이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밀리는 그녀에게 끌렸다. 대화가 통하고 웃음이 비슷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다. 너처럼 솔직한 사람 처음 봐. 미니의 그 말에 밀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어느 새벽 카페에서 미니가 손을 잡아왔을 때 밀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나도 너 좋아해? 하지만 무서워. 미니의 고백에 밀리는 눈물을 흘렸다. 둘 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알았다.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가족의 반대, 직장의 시선, 친구들의 배신.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강렬했다. 그들은 몰래 만나며 관계를 키웠다. 주말에 한강을 산책하거나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왜 숨겨야 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밀린의 말에 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밀린의 어머니가 우연히 핸드폰을 보게 된 날 모든 게 무너졌다. 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어머니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밀린을 때렸다.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밀린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날 밤 밀린은 짐 하나 없이 집을 나섰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그녀는 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니야. 나 쫓겨났어. 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야? 내가 갈게. 둘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미니는 밀린을 안아주며 울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하지만 밀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밀린의 머릿속에 스친 건 경찰이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가정폭력은 달랐다. 부모의 폭행과 추방은 명백한 학대였다. 경찰서 가자 밀린의 결정에 미니는 놀랐다. 정말. 그럼 더 큰 일이 될 텐데. 하지만 밀린은 단호했다. 숨어서 사는 건 지쳤어. 맞서야 해. 경찰서에서 밀린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부모님께서 제 성적 지향 때문에 저를 때리고 쫓아냈어요. 경찰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상담사를 불렀다. 이건 가정폭력입니다.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밀린과 미니는 임시 쉼터로 향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다음 날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내 인생 끝났어. 아버지의 위협에 밀린의 가슴이 철렁했다. 직장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밀린 씨, 그 소문 사실이야. 누군가의 물음에 그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밀린의 삶은 이제 전쟁터였다. 가족의 배신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소문을 퍼뜨렸고 밀린의 사촌들은 그녀를 피했다. 너 같은 애랑 엮이고 싶지 않아. 사촌의 메시지가 날아왔다. 민희도 압력을 받았다. 그녀의 가족은 아직 모르지만 회사에서 상사가 불러 물었다. 민희 씨, 밀린 씨랑 무슨 관계야?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민희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까? 하지만 밀린을 볼 때마다 그 두려움은 사라졌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둘은 서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배신이 왔다. 밀린의 절친한 친구 지은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지은은 처음엔 지지해주는 듯 했다. 힘들겠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며칠 후 지은이 밀린의 부모님에게 모든 걸 말해버렸다. 밀린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제가 말려봤어요. 지은의 말에 부모님은 더 화가 났다. 밀린은 지은에게 따졌다. 왜 그랬어? 내가 왜? 지은의 대답은 차가웠다. 내가 불쌍해서. 그 길은 지옥이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고 싶었어. 밀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우정의 배신은 가족의 그것보다 더 아팠다. 이 사건으로 밀린은 깊은 우울에 빠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식욕을 잃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자책이 이어졌다. 민희는 그녀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아니야.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민희 자신도 흔들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상한 낌새를 챘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 생겼어. 민희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엄마에게 말할 수 있을까? 가족의 기대, 결혼과 자녀. 그것을 포기하는 대가가 너무 컸다. 쉼터에서의 생활은 밀린에게 새로운 시련이었다. 좁은 방, 낯선 사람들. 하지만 민희가 매일 찾아와 주었다. 오늘 회사 어땠어? 밀린의 물음에 민희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너 걱정 마. 하지만 사실 민희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회사에서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민희 씨, 밀린 씨 일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빼줄게. 상사의 말에 민희는 항의했다. 왜요?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상사는 냉정했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이해해. 민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이 사랑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밀린은 쉼터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왜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상담사의 물음에 밀린은 웃었다.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남자아이들과 놀기 싫어하고 여자 친구들에게 끌리던 그때.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억누르던 감정. 정상적으로 살라고 강요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당신은 강해요. 부모님과의 대면이 다가왔다. 변호사를 통해 중재 모임이 잡혔다. 밀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모임 장소에 갔다. 민희가 함께였다. 힘내. 민희의 격려에 밀리는 손을 꼭 쥐었다. 방 안에서 부모님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니? 어머니의 눈물에 밀린의 가슴이 아팠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민희와 함께 아버지는 버럭 소리쳤다. 그딴 행복은 필요 없어. 내가 우리를 망치고 있어. 논쟁이 이어졌다.
밀리는 자신의 감정을 설명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았다.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말에 밀리는 분노했다. 정상이 뭐예요? 사랑하는 게 비정상인가요? 모임은 실패로 끝났다. 부모님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내 인생을 파괴할 거야.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밀리는 울었다. 왜 이해 못해줄까? 민희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포기하지 마. 하지만 민희의 마음도 복잡했다. 그녀의 가족이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여동생이 물었다. 언니, 요즘 왜 남자 안 만나? 엄마 걱정하시네. 민희는 대답을 피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배신이 왔다. 회사에서 밀린의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밀린 씨, 요즘 소문 때문에 휴직을 권고할게. 밀린은 충격받았다. 왜요? 제 업무에 문제 없잖아요. 상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해해. 미안해. 밀리는 그 자리에서 사표를 썼다. 좋아요. 나갈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 민희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다. 그녀는 밀린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상사가 밀린 씨와 거리 둬라고 경고했다. 밀린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소문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다. 경험이 좋지만 다른 분을 뽑았어요. 반복되는 거절에 그녀는 지쳤다. 이 사회가 나를 용납하지 않아. 밤에 민희와 통화하며 울었다. 민희는 나도 힘들어. 하지만 너 없인 안 돼 라고 말했다.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압력은 커졌다. 민희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다. 민희야, 너 밀린이랑 이상한 관계 아니야. 민희는 부정했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집에 와, 당장. 민희는 갈등했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엄마, 저 밀린 좋아해요. 결국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미쳤어. 그런 더러운 사랑이 어딨어. 민희는 집을 나왔다. 밀린의 쉼터로 향했다. 나도 쫓겨났어.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민희의 아버지가 연락했다. 내가 그런다면 유산은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밀린과 민희는 함께 새 삶을 모색했다.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외면. 저 애들 레즈비언이래. 누군가의 말에 밀리는 상처받았다. 그래도 둘은 버텼다. 우리 사랑은 진짜야.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밀리는 부모님과 화해하고 싶어 했지만 민희는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의견 차이가 벌어졌다. 너는 가족을 포기할 수 있어. 밀린의 물음에 민희는 침묵했다. 변한 치료 제안은 밀린의 마음을 흔들었다. 옛 친구 수진이 소개한 클리닉이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수진의 말에 밀리는 고민했다. 밤에 민희에게 털어놓았다. 나 그 치료 받아볼까 봐. 민희는 충격받았다. 뭐? 그건 사기야. 내가 왜 변해야 해? 논쟁이 벌어졌다. 밀리는 가족과 화해하고 싶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말했다. 민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밀리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결국 밀리는 클리닉을 방문했다. 상담사는 친절했다. 동성애는 후천적이에요. 치료로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션이 진행될수록 밀리는 불편함을 느꼈다. 남자를 상상하며 연습하세요.
그런 지시가 그녀를 역겹게 만들었다. 이게 정말 치료인가? 세 번째 세션에서 그녀는 폭발했다. 이건 폭력이에요. 나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클리닉을 뛰쳐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미니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바보짓이었어. 미니는 안아주었다. 다신 그런 생각 마. 하지만 이 사건은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미니는 밀린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너 언제 또 흔들릴지 몰라. 작은 다툼이 잦아졌다. 왜 가족만 생각해? 미니의 원망에 밀리는 너도 가족 포기했잖아. 라고 맞받아쳤다.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겹쳤다. 프리랜서 일감이 줄었고 빚이 쌓였다. 이제 어떻게 해? 밀린의 절망에 미니는 포기하지 마. 함께라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니 자신도 지쳤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서울 IT 회사 레즈비언 커플, 부모 고소라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더러워. 사회 암덩어리. 밀리는 그걸 보고 무너졌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미움받아? 미니는 무시해. 그들은 이해 못해라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녀의 옛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미니야, 돌아와. 나랑 결혼하자. 미니는 거절했지만 그 제안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상적인 삶이 그리워. 밀리는 LGBT 커뮤니티를 찾기 시작했다. 온라인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 한 여성의 이야기에 밀리는 힘을 얻었다. 맞아. 우리는 잘못된 게 없어. 모임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사회가 변해야 해요. 박수가 터졌다. 미니도 함께 참석하며 마음을 열었다. 좋은 사람들이네. 하지만 가족의 반격이 왔다. 밀린의 부모님이 언론에 제보했다. 우리 딸이 동성애 때문에 가정을 파탄냈어요. 기사가 나왔다. 밀린의 이름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아챘다. 회사 옛 동료들이 연락했다. 밀린 씨, 그 기사 너야. 밀린은 부정할 수 없었다. 사회적 매장이 시작되었다. 미니의 가족도 움직였다. 미니의 아버지가 쉼터로 찾아왔다. 미니야, 집으로 와. 그애 버려. 미니는 거부했다. 아빠, 저 밀린 사랑해요. 아버지는 분노하며 떠났다. 넌 우리 딸이 아니야. 이 사건으로 미니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가족을 잃었어. 다 너 때문이야. 밀린에게 화를 냈다. 밀린은 미안해하며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니는 흔들렸다. 밤에 몰래 옛 남자친구를 만났다. 도와줄게. 돌아와. 그의 말에 미니는 유혹당했다. 이게 쉬운 길일까? 하지만 밀린을 생각하며 거절했다. 미안. 못해. 둘은 화해했다. 다신 다투지 말자. 하지만 긴장감은 남아있었다. 밀린은 법적 싸움을 준비했다. 부모님을 상대로 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변호사는 승산 있어요. 하지만 증언이 필요해. 밀리는 증인을 모았다. 쉼터 상담사, 커뮤니티 친구들. 재판 날짜가 잡혔다.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다. 미니의 헤어지자 말은 밀린을 절망의 구렁으로 밀어넣었다. 왜? 우리가 함께한 게 다 모였어. 밀린의 외침에 미니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압력이 너무 커. 가족 없이 못 살겠어. 밀리는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가지마. 하지만 미니는 짐을 챙겨나갔다. 잘 지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밀린의 심장을 찔렀다. 혼자 남은 방에서 그녀는 무너졌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미니는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환영했다. 잘 생각했어.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 하지만 미니의 마음은 텅 비었다. 밀린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가족의 기대 속에서 그녀는 옛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결혼하자. 그의 프로포즈에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원하는 삶인가? 밀린은 재판을 준비하며 버텼다. 변호사와 상의했다. 미니 씨 증언이 필요해요. 하지만 미니는 연락을 피했다. 밀린은 메시지를 보냈다. 제발 도와줘. 너 없인 못해. 답이 없었다. 재판 당일 법정에서 부모님을 마주쳤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내가 왜 여기 있어? 밀린은 증언했다. 부모님의 폭행과 추방으로 저는 고통받았어요. 제 성적 지향은 죄가 아니에요. 판사는 듣고 있었다. 하지만 미니의 부재가 컸다. 재판 중간 미니가 나타났다. 증언할게요. 밀린은 놀랐다. 미니는 증언대에 섰다. 밀린과 저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회와 가족의 압력으로 헤어졌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판사는 보호 명령을 내렸다. 가정폭력을 인정합니다. 밀린은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미니를 보았다. 고마워. 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 약했어. 재판 후 미니는 가족과 대면했다. 엄마, 아빠. 저 동성애자예요. 받아들여주세요.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하지만 아버지는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미니는 밀린에게 돌아왔다. 다시 시작할래? 밀린은 안아주었다. 물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다. 사회의 정견은 변하지 않았다. 밀린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차별을 느꼈다. LGBT 친화적 회사를 골랐다. 미니도 마찬가지. 둘은 커뮤니티 활동을 늘렸다. 행사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워요. 지지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시위에서 욕설이 날아왔다. 변태들, 밀린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밀린의 부모님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밀린아. 미안해. 밀린은 만났다.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대화가 이어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한 걸음 나아갔다. 내 행복이 중요하다면 미니의 가족도 비슷했다. 여동생이 지지했다. 언니, 응원해. 둘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이 모든 걸 이겨냈어.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었다. 밀리는 때때로 악몽을 꾸었다. 미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 밀린의 물음에 미니는 아니. 너와 함께라면. 결혼 계획은 둘에게 희망이었다. 일본에서 해, 거기서 가능해. 밀린의 제안에 미니는 동의했다. 하지만 가족에게 말하자 반대가 거세졌다. 밀린의 어머니는 그건 안 돼. 아직 사회가 라고 말했다. 미니의 아버지는 결혼은 남녀간에 하는 거야. 소리쳤다. 둘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방식대로 할게.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비용, 비자, 가족 초대. 가족 없이 해도 돼. 미니의 물음에 밀리는 그게 아프지만 라고 답했다. 결국 소규모로 진행했다. 일본 도쿄에서 친구들만 초대. 결혼식 당일 둘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눈물이 흘렀다.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행복했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한국으로 돌아와 그들은 삶을 이어갔다. 밀리는 LGBT 권익 단체에서 일했다.
민희는 마케팅 프리랜서로 성공했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법안이 논의되었고 지지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직장에서의 미묘한 차별, 온라인 혐오. 포기하지 마, 둘은 서로를 격려했다. 시간이 흘러 밀리는 부모님과 화해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자 밀리는 달려갔다. 아빠, 미워하지 마.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내가 행복하다면? 괜찮아. 이민희의 가족도 받아들였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모였다.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밀리는 때때로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 선택들이 옳았을까? 배신, 손실, 고통. 하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자유, 사랑, 자아. 민희와 함께한 삶은 그 모든 대가를 치를 만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밀리는 일기를 썼다. 사랑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맞서 싸웠고 이겼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동성애를 숨기고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맞서 싸우는 게 옳은가?